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은하수 채널 우주은행의 복리와 연금으로 저축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주님들 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우리 우주님들께 성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저에게 미션이 있다면 아주 작은 미션이라도 이것을 이제 완수했을 때, 오늘 성공했어. 바로 이것도 성공했어.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 업로드하는 것도 물론 성공이고요. 그리고 나의 아들, 그리고 나의 남편도 오늘 잘 출근시키고 학교에 잘 등교시키면 이것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웃게 한 것도 성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 란 책인데요. 우진님이 지으셨고 이지수 씨가 옮기셨고 5월 9일 출판사에서 펴내셨습니다. 열심히 답이 아닐 때 읽는 책입니다. 자, 오늘 책이 굉장합니다. 아주. 이 책은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를 발간시키기 전에 이미 2019년에 5월 9일 출판사에서 우진님의 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는 책을 펴내셨는데요. 이 책 속의 구절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모든 일은 눈앞에 한 걸음을 떼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대형 서점에서 독자들이 뽑은 올해를 여는 문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 외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 스마트 시대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수학의 아름다움 등이 있습니다. 우진님은 스스로의 성장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도모해 학계와 산업계에서 모두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우진님의 말 또한 중요하지만 마틴 루터 킹님의 예전에 그 말이 떠오르네요. 믿음으로 첫 계단을 올라라. 모든 계단을 살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 굉장히 떠오릅니다. 가슴 깊게 떠오릅니다. 우진님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젊은이들에게 할 말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참으로 소중하고 저에게 들어온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진님은 구글 초창기 엔지니어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편지 칼럼을 연재할 때 커리어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때마다 많은 독자들이 피드백을 보내줬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현재 위치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독자님들.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는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정말 좋은데 자기 회사에선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제도적인 문제를 꼬집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진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엔지니어들도 급이 있다 합니다. 구소련의 유명한 물리학자 레프 란다우가 발명한 것 중에 그의 이론에 따르면 물리학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등급이 가장 높고 5등급이 가장 낮으며 각 등급별 능력과 기여도의 차이는 10배입니다. 란다우의 등급 체계에 따라 IT 업계의 엔지니어들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5급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엔지니어링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 4급은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리드해 영향력 있는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 3급은 독립적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실현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 2급은 다른 사람이 개발하지 못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 1급은 새로운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요구하는 능력이 많아지는 만큼 영향력과 수입 역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체계를 기억하고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장의 한계를 느낄 때, 벽에 부딪혔다 느낄 때 훌륭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법칙은 단지 단순 노동으로 우리가 1만 시간을 할애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르면 1만 시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선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공의 첫 번째 필요 조건으로 지능을 꼽았는데요. IQ가 120보다 낮으면 성공하기 힘들고 일단 120이 넘기만 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크게 반발하겠지만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는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글래드웰의 성공의 두 번째 필요 조건으로 운 혹은 시대적 배경을 꼽았습니다. 즉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하는 것인데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도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큰 성공을 거둔 케이스입니다. 글래드웰의 세 번째 필요 조건은 주변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은 몸과 마음의 성장을 돕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돈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벌면 되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결여되면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큰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한 지적 능력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가정 환경이 갖춰졌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시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비전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자바스크립트를 열심히 연습해 프로그래밍을 더 빨리 하고 싶다는 식의 비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낮은 수준의 일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숙련된 기술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기술이 이미 시대에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적합한 비전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비전을 정했으면 다음 단계를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전략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엔지니어가 자신이 이끄는 팀원과 함께 세계적인 제품을 개발해 3급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것은 비교적 실현 가능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 필요한 것은 전술입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공으로 가는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고 여러 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게 되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 목표를 하나씩 실현해 나갑니다. 고된 업무를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며 스스로 실력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만시간이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리스크라는 단어는 신문 기사 또는 뉴스에서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일상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식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아울렛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버버리, 프라다, 구찌 등 명품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는 이 아울렛에는 평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요.
특히 구찌나 프라다 같은 매장은 직원들 수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휴가나 명절 기간이 되면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매장은 가득 차고 심지어 줄을 섭니다. 여행과 출장으로 해외 가서 이런 묘미, 명품까지 살 수 있다면,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단지 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다량의 명품을 구입하는 것은 언뜻 보면 돈도 아끼고 리스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첫째는 짐을 분실하고, 둘째는 세관 심사에 걸려 고액의 세금을 물어내는 것이며, 셋째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갈 때마다 직원들은 여러 가지 재테크 상품들을 추천해준다. 재테크 상품이 은행 이자보다 수익이 훨씬 높다는 이유에서인데, 중국의 재테크 상품들은 대부분 채권이나 보험 관련된 것들이어서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미국의 운전 교육기관에선 학생들에게 되도록 방어 운전을 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 혼자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어 운전을 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운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리스크 의식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든 전혀 다른 전략과 마음가짐을 갖게 되므로 성공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나는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에게 투자 방법에 대해 가르치기 전에 먼저 리스크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투자든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오르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투자 방법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지난 200년 동안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시장에서 얻은 수익은 평균 2%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노력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문제는 투기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는 자만심에 있습니다. 시장 변화를 이기는 투자의 저자 버튼 G 멜킬은 이러한 투자를 공중에 누각을 짓는 투자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주고 주식을 산 사람들은 초보자라 합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의 부친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초대 회장이었던 조지프 케네디는 그의 구두를 닦아주던 구두닦이 소년이 돈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가 폭락의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같은 실수를 번복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투자가들이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과거에 줄곧 성과가 좋지 않았던 펀드는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우선 자신의 수입 현황, 리스크에 대한 내성, 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해 자산을 비율에 따라 주식과 채권에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나이가 비교적 젊고 평소에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지 않으며 투자의 목적이 노후 대비인 사람은 자산의 8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20% 중에서 5%는 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국고 채권에 투자하면 됩니다. 장년층의 경우 투자를 할 때 안전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주식에 큰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주식 투자로 필요한 자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운이 좋아서 큰 수익을 얻었다면 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주식이 폭락했을 때는 가만히 앉아 손해를 감수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갖고 있는 현금이나 채권을 현금화해서 주식을 사들여 당초에 설정한 주식의 자산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에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큰 가문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가문에선 정신적 자산의 계승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신적 자산이야말로 가문의 진정한 유전자이고 이러한 유전자가 제대로 계승되어야만 물질적 자산도 올바로 계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기업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유전자뿐입니다. 페이지는 어떤 기업이든 언젠가는 쇠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기업을 만들기보다 기업의 유전자와 문화를 계승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즉, 그의 역할은 뗄 나무의 불이 다 꺼지기 전에 계속해서 새로운 땔감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오늘 책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 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데 죽음 앞에 천국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제가 줄을 서 있다면 어떤 얼굴로, 어떤 표정으로,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누며 친구들과 함께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친구들 너무 좋지만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아름다운 문을 향해서. 오늘 감사하고요. 저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북튜버 기획단 그리고 북튜버의 코코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5월 9일 출판사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진님 감사합니다.